IT 이슈 투데이 2019년 8월 16일입니다. 예.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저녁에 한결 시원해졌죠. 이제 드디어 낮에는 매미 소리를,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8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듣기만 해도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 뉴스를 허가할까요? 네, 굉장히 진퇴양난의 이슈다라는 내용인데요. 구글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라는 그 사업자 등록이 없이 현재 뉴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구글이 미국 본사를 주체로 해서 서울시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신청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서울시가 미국 본사는 당연히 그죠? 소재지가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관할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반려를 합니다. 신문법상에 보면 인터넷 뉴스 사업자는 문체부가 정책을 담당을 하고 지자체가 등록 및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본점 소재지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체부가 15일에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뒷페이지를 보시면 문체부가 이에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뭐 서울시에 실제로 등록을 할 수 없고 현행법상 하다 보니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구글 본사가 등록을 하든 사업자로 구글 코리아가 등록을 하든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서비스를 제한하든 이런 것들이 모두 비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구글 본사나 코리아를 등록을 시켜주고 등록을 받아주고 서비스를 허용하게 되면 뭐 사실상 현행법상 우리가 이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사업자 허가를 내주는 셈인 거고 그럼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되는 거죠. 이 회사는 사실상. 그러면 결국 이제 국내 업체에게는 역차별 이슈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또 반대로 서비스를 제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관계 등의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인 겁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뭐 정말 한미 관계가 다 깨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당연히 외교적인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죠? 구글은 뭐 웬만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써놨는데 자, 이 사업자 등록이 왜 중요한가? 결국 이 의무 때문입니다.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의무가 기사 배열 정책도 공개를 해야 되고 그 관련된 책임자도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언론사가 요청하면은 뭐 기사를 즉각적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고 뭐 기사 배열에 대한 기록도 남겨야 되고 기사 원문을 또 6개월간 보존을 해야 되는 이런 등등의 의무들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의무를 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뉴스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거의 한 십수년간 그 네이버 뉴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국은 이제 네이버가 뉴스를 배열하고 뉴스를 선정하는 그런 그 로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AI를 베이스로 돌겠다라고 완전히 이제 선회를 했고, 그러니까 방향을 아예 바꿨죠. 바꿨고, 그리고 또 이제 뉴스 선정 로직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다 아예 초청을 해서 그 로직을 다시 다 점검하고, 그런 외부 전문가 및 언론사들의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에서 정해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아예 소위 말하면 이제 키를 그냥 넘긴 것이죠. 그 정도까지 뉴스 서비스라는 게 워낙 그 민감한 서비스다 보니까 이 사업자가 지는 의무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무거운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의무를 지게 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지게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말 그대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정부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언론 기능이라는 게 뉴스 서비스라는 게 뭐 여론을 형성하거나 반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고 또 이제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규제하에 들어오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또 이제 외교 이슈가
불거질 수 있으니 당연히 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걱정이 많이 되겠죠.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시장에서 검색 성장의 가능성은 어쨌든 높지 않습니다. 그죠? 뭐 조금씩 마켓 셰어가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뭐 네이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결국은 뉴스라는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트래픽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절실할 것이고요. 국내 업체는 유튜브, 페이스북에 이어서 또 하나의 역차별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사는 어떻습니까? 매출원 확보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겠죠. 그러나 그동안 십수년간 네이버를 상대로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어느 정도는 통제권의 균형을 이뤄왔는데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본인들은 이 언론 기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통제권을 완전히 뺏길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단순하지 않은 이슈인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미디어 사업이나 대중적인 콘텐츠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숙명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미디어 성향을 가지는 사업은 뭐 심지어 그게 꼭 신문이 아니더라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극장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는 모든 형태의 SNS를 다 미디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업을 할 때에는 늘 이제 이런 규제와의 균형 속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진짜 이거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서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야, 이게 내가 진짜 이 정부 관계자면 정말 골치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는 이통 3사가 디즈니 플러스를 모셔오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통 3사가 올해 12월에 선보일 디즈니의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14일에 이통 3사가 공히 제휴 의사를 밝혔는데 약간 부끄럽게도 디즈니에서는 발끈이 아니라 약간 정색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인데요. 이러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약간 머쓱해졌죠. 340이 그 최근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통신 부문은 성장 정체를 보였는데 반면에 미디어 부문, 예를 들면 IPTV라든지 이런 OTT 서비스 부문은 10에서 20%까지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유료 VOD 매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유료 결제하잖아요. 그런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게 컨텐츠 확보가 굉장히 이제 그 이제 이 서비스의 사활이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것이죠. 여기에 인제 불을 또 당긴 게 LG U 플러스가 넷플릭스로 인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사실 LG U 플러스는 IPTV에 유튜브를 과감하게 오픈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를 도입하고 이러면서 사실 유저들을 많이 쏠쏠하게 모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인제 해외 콘텐츠에 대한 경쟁도 점화가 된 상황입니다. 자, 왜 디즈니인가? 디즈니가 왜 중요할까?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피 등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사실 다 인수를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서비스로 아주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실제로 실적도 좋습니다. 최근에 영화 시장에서 보면 디즈니의 독주가 이어지죠. 최근에 극장에 올라가는 좋은 영화들은 뭐 거의 다 디즈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벤져스, 알라딘, 라이온 킹, 그리고 겨울왕국 이건 예전 거지만 이제 또 속편이 나온다라고 하죠. 이런 기대작들, 그다음에 이미 인제 흥행작들 이런 것들이 다 디즈니 콘텐츠다 보니까 디즈니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킬러 콘텐츠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역시 컨텐츠는 컨텐츠 is 킹이라는 그런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역시 그 사람이나 기업이나 그죠? 자신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디즈니 참 부럽기도 합니다. 예, 세 번째 이슈는 간편 결제, 스마트 오더로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HN의 간편 결제 경쟁이 그 기존의 쇼핑과 또 배달 앱에서 이제는 실제 오프라인에 있는 카페와 식당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스마트 오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오더 같은 거 써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실제로 직원을 만나서 오더를 하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오더를 해놓으면 내 차례가 됐을 때 이제 알림이 오고 그럼 찾아가는 방식인 거죠. 페이크 오더가 먼저 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주요 카페 체인들하고 그다음에 롯데월드에서 이미 인제 이런 방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연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결국은 거래액을 잡으려는 경쟁, 그죠? 그리고 결제 행태, 탑 오브 마인드에 어떤 그 결제 수단이 떠오르느냐 이걸 인제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인제 벌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프라인 상에서 진정한 오토 형태로 벌어진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소비자에게 좋은 혜택들이 많겠죠. 많이 잘 누르시기 바라고요. 누가 진짜 승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구독 버튼, 또 좋아요 버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을 올리죠.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모든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저는 내일이 아니죠, 그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